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드를 타면서 처음으로 겪는 큰 관문이에요. 보드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보드에 딸려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딩을 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눈썰매장에 가서 만약에 눈썰매를 타면 경사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원하는 속도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냥 경사가 정해진 가속도 붙는 만큼, 그리고 눈썰매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그냥 위에서 중심을 잡고 즐기고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릴을 즐기거든요. 그 위에서 내가 중심을 잡으면서 미끄러지는 어떤 미시의 그 짜릿함.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렸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건 안정장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미끄러지면 끝에 가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놀이공원에 가도 항상 그런 스릴이 있더라도 어딘가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중력과 아니면 스피드와 아니면 낙차와 뭐 이런 걸 겪고 나면,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아주 편안하게 다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요건에 맞지 않는 뭐 노약자나 키가 작든가 하면은 탈 수 없게 제한을 하는데, 이 스노보드를 타게 되면 그런 안정장치가 없어요.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쪽에 펜스가 있어서 제어가 안 돼서 가서 부딪혔을 때 뭐 숲으로 이렇게 가서 부딪히지 않게, 아니면 바위 같은 데 부딪히지 않게, 아니면 리프트 기둥에 부딪히지 않게, 뭐 이런 안전장치 정도가 있고, 슬로프는 계속 이어진 경사예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날아갈지, 얼마나 미끄러질지, 얼마나 속도에서 어떠한 위험에 부딪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모른다는 거는 제가 명재 스님하고 그 안면이 좀 있어서 친하게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있고, 따로 독대할 기회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얘기 중에 무지에서 온다, 알 수 없음에서 온다. 바다가 무서운 거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고, 내가 어떻게 될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턴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턴을 배우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턴을 배워서 막 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턴을 시작하면 저만큼 가서 돌지, 아니면 저 밑에 가서 돌지, 아니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력을 하나하나씩 동작을 배워가면서 내가 예견할 수 있는 속도와 예견할 수 있는 손의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원심력에서 디비고 섰을 때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전을 할 때 내 몸이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프린트 자세에 대한 얘기인데, 스프린트 자세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을 보면, 만약에 내가 발이 여기에 있고 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로 뛰어나가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작용하는 곳이 발 밑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나가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여서 몸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만, 그래야 안정적으로 차고 나가서 편하게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보드도 역시 마찬가지,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내가 원심력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원심력 안에서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드는 이렇게 회전해서 턴을 해요. 턴을 하는데 내 몸이 그러면 이 회전하는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드보다 더 안쪽으로 먼저 가서 대기할 수 있느냐. 아까 스프린트 자세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스프린트 자세는 이 회전하는데 원심력에 내가 몸이 어떻게 들어가서 버티느냐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한 문제는 이렇게 보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갈 거니까 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거를 예를 들면은 편하게 설명이 되냐면, 오토바이 그 레이싱 하는 거 보면 코너를 돌 때 오토바이가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그 경우가 다 적용이 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내 몸은 회전하는 방향으로 먼저 틀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틀어서 들어갈 때 오토바이가 바깥쪽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자세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하는 쪽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드한테 딸려가는 게 아니고 보드를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에 대처하는 시간이 어떻게 틀리냐면, 내가 만약에 동일선상에 내가 뛰는 곳과 달려나가는 쪽과 동일선상에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달려나갈 때 밑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게 뒤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밑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처하기 위한 동작을 하기에는 이미 발이 더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해가는데 회전하는 쪽에 몸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보드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너무 늦다는 얘기죠. 항상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는 달려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무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밑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떤 조정력을 발휘했는데 밑에는 변화가 없어. 보드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또 한 번 두려워지니까 또 근육이 또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보드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턴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심력 안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회전하는 방향에서 먼저 그 회전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내 보드를 내가 조정할 수 있겠구나, 어떤 반응이 왔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서 보드의 경로가 미리 경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길 어떤 위험이나 어떤 상황들을 내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작들이 정확히 충분히 일어나면 여러분이 라이딩 하면서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발밑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신경이 많이 안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편안함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익히고 더 발전되고 더 완벽한, 아니면은 뭐 훌륭한 높은 단계의 어떤 수준으로 가려면 먼저 내 보드를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돼. 내가 보드에 딸려가는 상태가 아니고, 보드가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상태에서 이 보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해서 내가 위에서 중심 잡고 눈썰매를 타는 것 같은, 눈썰매 위에서 중심 잡고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턴 사이즈로 조절해서 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보드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실력은 급격하게 늘어요. 끌려갈 때보다 내가 끌고 가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다다르면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를 겪어야 돼요. 이번에는 뭐냐면 끌려가느냐 아니면 끌고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끌려가지만 내가 따라가주지만 내가 거기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바뀌어요. 이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단계라고 이제 대충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견을 할 수 있어. 내가 저 정도에서 턴을 턴을 하고 저 정도에서 턴을 하고 뭐 이 정도 속도로 해서 뭐 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거기서 압력은 얼마나 생겨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보드가 달려가려는 방향, 눈이 나를 보내주려는 방향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거 뭐냐, 분명히 보드를 엣지를 세워서 내가 턴을 시작하면 보드가 가려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 그거는 보드마다 틀리거든요. 뭐 사이드 컷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보드의 특성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그 방향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크게, 어떤 때는 좀 더 크게, 어떤 때는 좀 더 작게 턴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가면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눈이 보내주는 방향과 엣지가 가려는 방향, 이거를 내가 충분히 존중하면서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드는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변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 얘기한 대로 내가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 여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발전을 이루어서 내가 끝까지 내 마음대로 눈을 찍고 뭐 엣지를 세워서 이렇게 비비면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느냐,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충분히 잘 탈 수 있거든요. 잘 탈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보드를 끌고 갈 수 있대. 보드가 가려는 방향과 눈이 보내주는 방향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내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누나하고 나하고 엣지가 가려는 방향하고 나하고 밀당을 하는 거야. 어떤 때는 눈이 보내주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때는 엣지가 보내주는 방향으로 가되, 내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발휘해서 스피드 조절할 수 있고 턴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랬을 때 내가 완벽하게 보드를 다루는 길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유효 엣지가 긴 보드, 뭐 해머헤드 보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 라이딩 보드인데 유효 엣지가 지금 타는 것보다 굉장히 긴 보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보드를 타면 장점이 뭐냐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드판이 이렇게 좁으면 여기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중심 밖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내가 발이 이렇게 있고 보드가 요만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드가 쉽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유효 엣지가 이렇게 길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면 내가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드가 이렇게 변화가 적어지고 내가 스노볼 물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보드가 보내주는 방향,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보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보드가 가려는 방향이 불명확하거든.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살려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UH가 길게 되면 보드가 가려는 방향, 눈이 보내주는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진단 말이야. 명확해지니까 나는 안정감을 느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끌고 가느냐, 끌려가느냐, 내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걸 밀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올라가서 눈이 보내주는 방향, 보드가 가려는 방향, 물론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가요. 엣지를 박아놓고, 그리고 내 자세를 잡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압력이 나한테 걸릴지, 그러면 이게 돌아서 어디에서 선이 될지.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언제든 다른 턴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압력을 행사해서 여기서 짧은 턴으로 밀당을 해서 보내주는 방향 어느 정도 따라가되, 내가 조금 더 보드를 눌러서 아니면 보드를 비틀어서 이게 조금 더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방향을 조정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다시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만약에 UH가 긴 보드를 타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내가 끌려간다면, 보드에 끌려다닌다면, 내가 턴을 하는데 보드가 가려는 방향이 있어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굉장히 위험한 보드가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보드를, UH가 긴 보드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 슬로프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보드를 가는 방향을 존중을 하되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전환해 갈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초급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UH가 긴 보드를 타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고 보드가 가려는 방향 이 방향이구나, 그리고 그 타는 기분이 굉장히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UH가 긴 보드를 타면서 어떤 엣지의 감이나 몸의 포지션이나 압력의 크기를 견디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알아내고 이겨내고 하는 방법을 찾고 개발시키는 데는 좋지만, 만약에 그걸 다룰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얘기하자면, 새 장비가 나오고 새 카테고리가 생기면 기술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는 건 맞아요. 변화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드에서 내 기술이 몇 프로냐, 턴의 완성도가 몇 프로냐, 이 부분이 장비가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상급 기술을 시연을 한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카빙인데, 그 카빙을 하는데 누구나 카빙 할 수 있어요. 카빙은 엣지 나를 세워서 보드가 가는 방향을 좀 더 존중해주고 슬라이딩 시키지 않는 상태가 카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몸의 올바른 포지션, 그리고 내가 회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조정력, 이런 것들이 만약 30%라면, 슬라이딩 턴에서 30%고 내가 기초를 가진 게 30%라면, 여러분 카빙을 하면 카빙의 완성도가 3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그 기초나 기술이 칼로 비유를 하면 내가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놨느냐, 칼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카빙을 한다, 아니면 다운웨이팅을 한다, 아니면 다른 장비로 탄다, 어떤 새로운
새로운 기술로 어떤 걸 한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칼을 가지고 물을 쏠 것이냐, 두부를 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단단한 뭐 호두 같은 걸 자를 거냐. 안 잘라지겠지만 단단하게 어른 고기를 쓸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야. 어떤 거를 쓸 수는 있어. 쏠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쉽게 되느냐, 얼마나 완성도 있게 되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내가 조종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할게요.